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 10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볼 건데요. 야간 선물은 0.6포인트, 0.18% 상승해서 329.10에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많은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많은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랑 현재랑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재미로 보시면 돼요. 재미로. 자, 요게 2018년 고점이에요. 예.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올라옵니다. 1번. 그죠? 요게 T5죠? T5를 두 번 만나요. 2번, 3번. 그리고 볼벤 P5를 만나는 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고점을 넘고 나서 하락하는데 저점을 깨요. 요게 5번. 그 다음에 최저점을 깨는 게 6번. 이격 볼벤 7번, 볼벤 8번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1번에서 하락할 때 최초의 거래량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서 T5 상단선을 만나고 4번에서 P5 상단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고가를 넘고 다시 내려가면서 전봉 저가를 깨요. 그게 5번. 전봉 저가를 깨니까 최저점 6번을 깨죠. 최저점 6번을 깨고 나서 더 내려가니까 이격 볼벤 20 하단선도 붕괴하고 마지막에 볼벤 20 하단선 8번까지 붕괴하고 나서 하락이 끝났어요. 이게 코로나입니다. 자, 보세요. 거래량이 올라왔죠. 1번. 예, 거래량이 올라온 거. 지금 1번과 1번이 같아요. 자, 여기 2번 T5를 만났죠. 두 번 만났잖아요. 여기 3번. 그 다음에 P5 상단선을 만난 게 4번. 자, 거의 똑같죠. 5번, 지금 현재 봉에서 고가를 넘고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도 고가를 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고가를 넘고 나서 여기 저점 317.78. 네. 여기를 붕괴하면 최저점이 얼마예요? 278.399. 네. 여기 T20 하단, 이격 볼벤 하단선이 250입니다. 여기가 215예요. 자, 요게 5번, 이게 6번, 이게 7번, 8번이에요. 자, 317.78이 붕괴되면 어딜 깬다? 278.39를 깬다. 278.39를 붕괴하고 나서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 타겟은 250이고 마지막 타겟이 215.8입니다. 215. 네, 8번이 215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215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과거랑 비교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317.78이 붕괴돼야 돼요. 자, 317.78이 붕괴됐을 경우에 최대 어디까지예요? 278.39, 250, 215. 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잡힌다는 거죠. 예, 여기 안 깨면 다 나가래요. 자, 317.78. 이걸 선물지수로 환산하면 320.65. 이걸 코스피로 환산하면 2455.99입니다. 네, 이거 전분기 저가예요. 차트 열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위치가 얼마냐? 2504예요. 여기는 얼마냐? 328.42입니다. 여기는 얼마냐? 328.50이에요. 차이가 있죠? 여기는 여기보다 차이가 안 나. 예? 여기는 여기랑 비슷한데? 왜냐? 베이시스가 0.08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2. 얼마더라? 8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선물이 320.65를 붕괴하면 코스피 200 지수는 328.42에서 내려가지고 320.65를 붕괴하면 317.78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내린다고. 예? 한 1% 정도 더 있어요. 예? 내려가야 되는 폭이 1% 정도 더 있다고.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밖에 안 돼요. 여기는 3.2%가 넘는데 여기는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9% 내리면
코스피 200 지수는 3.2% 내려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코스피 200 지수가 3.2% 내릴 때까지 코스피 지수는 더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2455.99를 깨면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를 제가 월봉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갈게요. 월봉. 자, 월봉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월봉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월봉 때문에 사람들한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솔직히 좀 지겨워요. 네, 지겹습니다. 맨날 얘기해도 맨날 욕만 먹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제 생각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지수가 오르는데 뭔 의미가 필요해? 자, 여기가 고가 고점이에요. 2021년 1월입니다. 이건 고가의 고점이고, 종가의 고점은 2021년 6월이에요. 이건 종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라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부터 내려갔죠. 어디까지 내려갔냐?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그게 이봉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12개월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1년간 내렸다. 네? 1년간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1년간 하락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올랐죠. 어디까지 올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상승이. 이게 13개월입니다. 자, 12개월 내리고 13개월 올랐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12개월 내리고 13개월 올랐다고. 이해되세요? 네. 오른 게 이만큼이야. 이해되세요? 내린 건 이만큼이고, 예, 오른 건 이만큼이에요. 이게 상승이고, 예, 이게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1년 상승했고, 그러니까 1년 하락한 뒤에 1년 상승했어요. 응? 차트를 이렇게 그렸다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 상승 대단하대.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거 1년 상승한 거 엄청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년 하락한 건 뭔데? 예? 이 1년 하락한 건 뭐냐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대단할 정도면 이건 엄청난 거죠. 응?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락폭이 상승폭이 훨씬 세. 예? 하락폭이 상승폭에 비해 훨씬 세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승이 엄청 세대. 예? 지금 상승폭이 엄청 세고 이건 대세 상승이고 이건 상승장이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하락한 거랑 1년 상승한 거랑 비교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각이 너무 약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각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하락각이 훨씬 세. 근데 상승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썼어. 그래서 뒤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1구간이 만들어졌다고. 자, 여기 상승하면서 1구간 쌓았죠. 어디다 쌓았어요? 여기다 쌓았어. 그래서 이 구간이 내린 거예요. 예? 여기서 상승하면서 1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1구간이 여기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리는 거죠. 그럼 이거 내리면서 뭐 했어요? 0구간을 여기다 쌓았죠? 예? 0구간을 여기다 쌓았으니까 여기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1구간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A, B. 예? 매트릭스 구조로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매트릭스만 보면 여길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하고 반등하고 하락한다고 보는 거죠. 하락, 상승, 하락. 네.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락이고 이건 반등이죠. 왜? 다시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의 구조로 보고 이걸 버티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걸 버티고 싶은 거죠. 그 뒤에 올 하락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버티고 있는데 얘가 안 끝나. 예? 얘가 안 끝나니까 사람들은 계속 상승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도 상승이 안 끝나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반등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걸 반등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계속 안 내리고 가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상승이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러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러지. 왜? 저도 지쳐서 사람들에게 이 상승이 끝나고 나면 뒤에 하락이 올 거니까 그때 가서 고버스를 팔아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러지. 예?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저는 모르겠다고. 예. 저는 모르겠으니까 뭐 상승을 보시든 뭐 대세 상승을 보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저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저도 이제 설득하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고 얼마 못 올랐기 때문에 얘는 내리면 많이 내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상승했다는 걸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상승했는데 앞으로 또 1년이 더 오를 거래. 그러면 얘는 왜 1년만 내리고 올라요? 얘도 이렇게 계속 내리지. 자, 이대로 끝나면 아래가 열립니다. 아래가 열려요. 잘 보시면 이격볼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하방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상방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번 달에 처음 만났어요. 이번 달에 처음 만났어요. 지금 얘가 이대로 끝나면 하방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하방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밀려가지고 위로 못 가면 어디로 간다? 하방으로 여기 하단선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기 터치해서 위로 못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가든 아예 작살나든 이해되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고가를 넘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못하면 아래로 내려갈 경우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폭 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하세요. 자, 뭐 어떤 분이 썸머랠리에 2700, 2800 간다 그랬었죠. 연말까지 3000 가고 내년에 3500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2500이에요. 9일 남았습니다. 9일 동안 300% 올라야 돼요. 9일 동안 300% 올라야 돼요. 300%.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연말까지 3000을 가려면 2455.99를 안 깨야 돼요. 2455.99를 안 깨면 갈 수 있어요. 풍기봉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얘가 여길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저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3000이 아니라 2000 가겠죠. 3000이 아니라 2000으로 갈 거라고. 3500이 아니라 1500을 가겠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결정난다? 2455.99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455.9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2455.99와 코스피 200 지수상 똑같은 수치가 317.78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왜냐? 이 숫자는 기준선 26 값이 2376.77이거든요. 2376.77이고 여기에 기준선 값은 얼마냐면 322.66이에요. 그러니까 2455.99를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가 317.78을 간다는 얘기인데 322.66이니까 후행 스팬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317.78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317.78을 간다는 얘기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대드낸다는 소리라고. 그럼 얘도 대드나겠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요? 2376.77까지 빠진다고. 예? 이해되세요? 얘가 가야 될 수치는 여기라고요. 얘가
2455.99를 가면 317.78을 갈 건데 317.78이 322.66보다 낮기 때문에 얘는 2376.77로 향해 가는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분기 저가를 깨면 전분기 저가 깼으니까 가마 올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표점이 생긴다고. 2455.99를 깨는 순간 2476.77이 목표가 된다고. 317.78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455.99를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완전히 차트가 엉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1.9%야. 지금 상태에서 1.9%짜리 악재 하나만 떠도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2455.99를 가면 코스피 200 지수는 317.78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322.66 이라는 숫자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후잉스팬이 기준선 20년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 지수도 이제 데드를 내야겠죠. 그러면 2376.77까지 내려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2455.99를 붕괴하면 안 좋은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터질 거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 뭐냐? 이거예요. 이거. 얘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이거 내려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건 안 보시잖아요. 관심도 없고. 이게 내려가고 있다고.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다행이야. 여기 있으면 다행이고, 여길 깨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320.66인데 317.78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데드 날 거라고. 그럼 얘가 데드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데드가 나겠지. 근데 얘가 데드가 나려면 2376.77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가 데드가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얘가 데드가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455.99를 붕괴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2455.99를 붕괴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방을 보셔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04인데 2455.99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주봉을 보겠습니다. 이주봉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골드 안 났죠? 골드 안 났잖아요. 이거 골드 안 나면 어디로 간다? 저점 깨러 갑니다. 저점 깨러 가는 거예요. 2100 이게 얼마지? 2134.77 여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가든지 여길 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2600을 넘어버리든지 아니면 쏟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위치에서 갈 길은 2600 위로 다시 가든가 아니면 2134 아래로 처박든가. 그러면 2600까지 가려면 100포가 올라야 되죠. 2600 위로 올라가려면 100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포 이상 올리든가 아니면 50포만 빼면 돼. 지금 위치에서 50포만 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기봉의 저가가 깨진다고. 분기봉의 저가가 깨지면 작년 저점이 깨지는 구조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위로 100포, 아래로 50포입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은 아직 여기 대도 안 났어요. 대도 안 났습니다. 대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아직 볼 게 없고 3일봉을 봤더니 재밌어. 이게 진짜예요. 3일봉은 어디일까?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가 얼마예요? 2464입니다. 2464.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2464. 이걸 딱 이해하면 머리가 싹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주장한 숫자가 뭐죠? 2455.99입니다. 2455.99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서 요 밑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데드죠?
네, 데드 크로스잖아요. 왜? 2464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2372로 가죠. 예? 2372로 가. 2476.77에 휘잉스팬 있잖아요. 기준선 26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전분기 저가를 깨면, 예? 3일봉이 전분기 저가를 깨면 2455.99를 간다는 얘기는 기준선 26 아래로 휘잉스팬이 내려간다는 소리고, 그러면 선행스팬 2가 2372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월봉이 대등할 거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 2464를 대드 안 내면 상방이에요. 3일봉 대드 안 내면 상방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 3일봉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봉 볼 필요 없어요. 1봉은 대드 다 냈어. 예? 1봉은 다 내서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3일봉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이 이거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봉도 다 망가질 거야. 그죠? 이게 여기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럼 이제 여기도 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깨고 내려가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월봉에 대한 거 싹 다 설명드렸어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요. 예? 뭐다? 2455.99 안 깨면 상방. 안 깨면 상방이라고. 네. 제가 무조건 하방을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상방이라고. 근데 거기 깨면 월봉 대등할 겁니다. 월봉 대등할 거라고. 2376.77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저희 방에 구름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얘기했죠? 이거 이격볼배 이거 막 맞으면 내릴 가능성 높다고. 이거 내릴 가능성 높다고 그 얘기 계속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내려오면 한 번에 들기 어렵다고. 예. 이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도 오르니까 진짜 맞고 내려가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0.6을 계산해야 되죠? 0.6 올라야 되니까 얼마냐면 329.0 29.02 예,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329.02로 이렇게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하단선은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있고, 여기가 그 이격 볼벤 20 하단선이에요. 여기는 볼벤 20 하단선이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것도 설명하고 가야죠. 322.9죠? 320.99 이렇게 한번 볼게요. 322.9 322.9 계산해야 돼 계속. 자,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하면 여기까지 1번, 하락하면 여기까지 2번. 여기는 이격 볼벤 20 하단이고 여기는 볼벤 20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등했다가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봉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매도자는 1번 이상, 목표치는 2번까지. 저가 깨면 2번까지 보는 거예요. 예? 저가 깨면 2번까지 보는 거라고. 예? 근데 저가 안 깨면 1번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최저가 모두 종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331.57까지 내릴 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만족했다고. 이미 더 낮아. 그러니까 종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종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저가만 문제가 남았어요. 왜? 저가를 안 깨면 상방이거든. 예? 저가를 안 깨면 상방이라고. 저가를 깨면 상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를 지키잖아요? 그럼 사요. 지킨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게 하루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사시라고요. 근데 확신이 없어. 그럼 사면 안 되죠. 근데 목표치는 1번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거래일이 4일이죠? 휴일이 껴서. 다음 주 5일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늘 거라고. 예, 감안하세요. 거래량이 늘 거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래량이 메뉴에 있는 거예요, 계속. 예? 거래량은 계속 메뉴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메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자,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대신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반등하면 333.3까지 333.3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333.3. 그러면 지금 종가가 328.4잖아요. 328.4니까 5포 정도의 공간은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 5포 정도 있습니다. 5포 정도. 근데 이제 만약에 후행으로 사용한다. 그럼 후행으로 따졌을 때 322.9까지 내린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322.9, 322.9, 여기도 322.9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 그려질 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후행으로 여기를 닿아야 되니까 331.8, 331.8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가지고 고가에, 그죠? 이격볼벤을 고가에 붙이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후행이에요. 후행이라고. 그러면 331.8이죠.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328.48이니까 2901 3.4포. 그죠? 위로 3.4포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으로 간다. 그러면 3.4포 정도 상승할 수 있어요. 후행시는 3.4포 정도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선행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5포 이상 올라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올라갔다가 저가를 깨고 내려가서 볼벤 20 하단선으로 갈 거야. 그러면 3.4포만 오르면 된다고요. 3.4포만 오르면 되고, 아니면 올라갈 거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5%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뭐랑 관련이 되겠어요? 돈이랑 관련이 되겠지. 돈. 결국엔 돈이랑 관련이 될 거잖아요. 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물 매도를 하면 이렇게 후행으로 그릴 거고, 선물 매수를 하면 선행으로 그리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수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5% 올린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야. 봤더니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척 했다가 매도를 팍 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3% 정도 올렸다가 다시 찍어 누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고민을 해야 될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자, 이제 돈 얘기를 좀 해야죠. 자, 월봉을 상승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월봉을 상승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은 현물을 매수하고, 그죠? 선물은 매도해야죠.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해야 됩니다. 이게 상방이에요. 그죠? 이게 상방이라고. 이게 상방인데, 지금 외국인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집행하는 걸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선물 얼마 하고 있어요? 누적으로 마이너스 5.48조. 개인은 선물을 매도해요? 매수해요. 얼마? 1.7조. 그럼 현물은요? 개인 현물 얼마나 샀을까? 얼마나 샀을까요? 보시면 돼요. 이번 달 들어서 얼마나 샀는지. 이번 달 들어서 얼마를 샀느냐? 3.64조를 샀어요. 잠깐만요. 개인이 현물을 상방으로 가려면 매도해야죠. 매도해야 되고, 여기는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도 매도해야 되죠. 여기도 매도해야 되고, 여기도 매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매수하고 있고, 여기도 매수하고 있다. 그럼 3.64조 매수하고 있고, 여기는 1.7조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5.84조 매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게 상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9일 동안 뒤집어야 되잖아요. 9일간 뒤집어야 돼요. 뒤집기. 그럼 돈 얼마 필요해요? 현물은 3.64조가 필요하고, 선물은 5.48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양봉으로 돌리려면 5.48조가 필요하고, 현물을 양봉으로 돌리려면 3.64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썸머랠리 개인이 막 계속 올라가겠어요? 이게 증가하겠지. 그러면 더 위로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더 위로 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돈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 매수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격이고 뭐고 못 오를 거예요. 왜?
개인이 현물 사는데? 미쳤다고 줘요? 저 같아도 안 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서머랠리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냈잖아요. 예? 서머랠리라고 막 동네방네 다 소문냈어. 그 어떻게 됐어요? 자, 외국인은 5.48, 그죠? 개인은 3.64, 1.7, 그죠? 이거는 현물, 이거는 선물, 이거는 매도로 선물, 그죠? 예, 5.48조, 3.64조, 1.7조. 자, 이거는요, 1년 누적이에요.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남았어요? 마이너스 2.79조 남았어요. 예? 마이너스 2.79조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현물 매도한 게 2.79조밖에 안 된다고요. 자, 2020년에 47.4조를 매수했죠. 예, 2021년에 65.8조를 매수했죠. 그죠? 2022년에 16.6조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개인이 매수한 거예요. 올해 2023년이죠? 마이너스 2.79조를 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2023년에 개인이 2.79조를 매도한 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미 없어요. 왜? 이게 130조인데? 예? 130조를 매수했는데 2.79조 손절했다고 시장이 위로 가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작아졌어요. 옛날에는 10조가 넘었었다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예, 개인이 10조 이상 매도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16.6조에서 마이너스 10조니까 예, 남은 6월부터 12월까지 그 시간 동안 6.6조만 손절을 했다면 작년까지의 하락분은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상황은 됐었죠. 근데 지금 2.9조예요. 2.9조 가지고 뭘 해? 예? 이거 개인이 2.79조만 더 사면요. 2.79조죠. 예, 2.79조만 더 사면 예, 매수장인 거예요. 그럼 올해도 상방은 없는 거지. 2021년 12월에 개인이 최고 많이 매도했을 때가 9조예요. 예?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에 9조 팔았다고. 한 달에. 5개월, 3개월이 아니라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9조 팔았다고. 근데 5개월 동안 10조 팔았어요. 예? 5개월 동안 10조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 한 달치 매도분이 2023년 5개월치 매도분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2021년 12월이 바닥이에요? 아니요. 꼭지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빠졌어요? 그때 400까지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278까지 빠졌으니까 120%가 빠졌다고. 예. 그럼 지금 2.79조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의 상황을 보면 상승장의 자금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상승장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1년의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개인의 현물 매수세로 봤을 때는 이건 상승장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상승은 제한적이다. 왜? 개인이 계속 매수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의 붐이 오히려 상승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차라리 2차 전지가 없었으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미친 듯이 매수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면 돼. 근데 갑자기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면서 개인이 현물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작살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2차 전지 붐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어질 건데 외국인과 기관은 안 사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노다지인데 자기네들은 왜 관여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을 떨궈내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한테 다 주잖아요. 그리고 막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도 막 하루에 1조씩 치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개인이 매수로 달라들면, 선물 매수, 현물 매수로 달라들면 3포 정도는 오를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오를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라면 월요일에 3포를 끌어올리겠어요. 예? 월요일에 3포를 끌어올리고 화요일부터 내리겠어요. 아니면 월요일에 3포를 쫙 끌어올렸다가 월요일날 다시 내려. 예? 그러니까 월요일날 3포를 싹 끌어올렸다가 다시 종가 됐을 때 다시 다 누르는 거지. 예? 그리고 화, 수, 목, 금 계속 내려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월요일날 3포 딱 올렸다가 화요일날 고가 낮추면서 다시 쪼르륵 내려가는 한 방법 하나. 이게 후행의 방법이에요. 선행은 5포까지 올려야 돼요. 선행은 5포, 후행은 3포입니다. 저가 깨지면 저는 진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가가 깨지면 지금 만들어진 저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보면 얼마냐면 2482잖아요. 그럼 2482가 무너지고 나면 2455까지는 멀지가 않잖아요. 네? 2455까지는 멀지 않다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답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저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된다면 목표치는 3% 봐요. 목표치는 올라간다면. 뭐 그냥 내려가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반등의 목표치로 봤을 때는 3% 정도의 공간은 있다. 저가를 깨는 가정하에서는 3%, 저가를 지키는 가정하에서는 5%까지의 상승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리느냐는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2455.99 붕괴 여부입니다. 거기 붕괴하고 나면 끝이에요. 거기 붕괴하고 나면 다음부터 분석할 필요 없어요. 여긴 다 이격 해소했어요. 네, 이격 다 해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봐야죠. 선물을 월봉 뭐 설명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다 설명했는데.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쭉 보기만 할게요. 월봉. 이걸 찍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찍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안 찍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찍기 위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게 될 경우에 전봉 저가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더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잠시 한 번 더 리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주봉 여기도 이렇게 해서 329.10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1년 내내 지겹도록 하방만 얘기하니까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겹죠. 내리지도 않는데 맨날 하방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듣던 사람들이 다 지겨워가지고 나갔겠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분도. 저도 답답한데 그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자, 반등하면 333.60 정도. 333.60이니까 5%죠? 여기도 반등 5%. 근데 여기 내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322.88. 그럼 목표를 320.88로 잡고 320.88 잡고요. 하단선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야 된다? 331.99니까 332. 그죠? 332. 그래서 한 3% 정도의 3% 정도의 반등은 본다. 지금 328.50이니까 3.5%죠? 그러니까 선물은 3.5%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막 충격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올라야 내리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월요일에 3%에서 3.5% 사이에 올랐다가 주저앉으면 그게 거의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하락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렇게 가는 게 어쨌든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가를 깨면 제가 보여드린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야죠. 저가를 지키면 오히려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매도 전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무조건 하방을 외치기에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거고. 지금의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하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까 월봉 봐야 되잖아요. 월봉 보시면 여기를 찍었잖아요. 여기를 찍었다고.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안 찍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징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찍었다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를 보세요. 여기가, 자, 이걸 찍으려면 P5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324.01이에요. 324.01. 그럼 한번 빼보자고요. 328.42에서 빼기, 네? 빼기 324.01. 그럼 324.01 이렇게 빼면 4.41포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4.41포가 빠지면 지금 위치가 328.42잖아요. 42. 그러면 1.34%라고. 1.34%. 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1.34%가 빠지면 1.34%가 빠지면요. 2504. 예? 2504에서 예? 곱하기 1.34%죠. 그러면 1.034% 이렇게 빠지면 이거 잘못 계산했다. 자, 2504에서 곱하기 1.34%죠. 그러면 33.55%가 빠져야 돼요. 5포인트. 33.5포인트가 빠져야 되는데 2504.5 하면 2470까지 빠진다고요. 247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에 가려면 그 코스피 지수는 2470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470까지 내렸을 때 2455.99를 깰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길 가야 되는데 여기가 2324.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봉에서 324.1 그게 미래로 보면 볼벤 아닌가요? 여기 322.78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볼벤 5 하단선을 가기 위해서 저가를 깨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322.8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걸 이제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여기도 볼린저 밴드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더 가까운데 여기는 5 하단선이니까 2457.95까지 열리는 거예요. 2457점. 그럼 결국에 2455.99랑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다음 주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잘하면 다음 주에도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뜨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다만 반등, 반등은 용인해야 됩니다. 반등은 용인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반등 안 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야. 여기서는 반등을 주는 게 어쩌면 상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등 후에 윗꼬리 달고 내리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발 악재가 나와야 돼요. 미국발 악재 말고 중국발 악재가 떠야 된다고. 왜? 중국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대로 흘러가야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사세요.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사시라고. 본인이 이번 주 저가 안 깨질 것 같아. 그럼 사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주 저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는 한 322대까지 열려요. 322대까지 열리는데 322대까지 내리는 게 322대까지 내리는 게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2455.99까지 내릴 가능성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2455.99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매수를 접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방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요. 2455.99를 붕괴한 뒤로는 반등 시 하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조정 시 상방을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